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우입니다. 남한 인터넷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은 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17년 5월 18일 새벽 전라남도 광양항 쌀 750톤을 실은 배가 출항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남한 쌀이 해외 원조용으로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쌀은 캄보디아와 미얀마에서 보관하다가 재해 구호용이나 빈곤 퇴치용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이 해외 원조에 의존해서 살아야 했던 과거를 지나서 이젠 식량 원조 국가로 거듭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감회는 남다릅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 남한 정부는 2017년 연말까지 식량 원조 협약에 가입해 쌀 해외 원조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는 연간 쌀 5만 톤을 개발도상국에 지속적으로 무상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규모 쌀 지원 결정 뒤에는 또 다른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5년 이상 풍년이 이어지면서 남한의 쌀 생산량이 급증한 거죠. 쌀이 남아돌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남한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서 매년 농민들에게 쌀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2017년만 하더라도 37만 톤의 쌀을 정부가 매입했고 그간의 누정량까지 포함하면 총 200만 톤의 쌀이 창고에 보관돼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보관 비용만으로 매년 5억 달러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한에서 쌀이 남아도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쌀을 덜 먹기 때문인데요. 먹거리가 다양해진 덕분에 밥을 예전처럼 많이 먹지 않는다는 얘기죠. 2017년의 경우 남한 사람 한 명이 1년간 소비하는 쌀의 양은 61kg으로 1985년 쌀 소비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또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쌀 대북 지원이 전면 중단된 것도 남는 쌀이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2016년에는 품질이 떨어지는 묵은 쌀을 1kg에 1달러도 안 되는 헐값에 가축 사료용으로 팔기도 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쌀을 사료로 사용하는 방안을 허가하지 않았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뀐 거죠. 먹을 것이 없어서 끼니 걱정을 해야 했던 때가 불과 60년 전 이야기입니다. 폐허 속에서 해외에서 원조 물자로 온 식품과 의복 등을 받아서 허기와 추위를 달랬던 남한 사람들. 이런 국제적인 원조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남아도는 쌀을 걱정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쌀을 소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는 빈곤 국가까지 도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책이 바로 쌀 해외 원조인 거죠. 많은 사람들은 식량 원조 협약을 계기로 세계 기아 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남한 내 쌀 시장 수급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축은 공기와 같다. 돈은 안 쓰는 것이다. 안 사면은 100% 할인받은 것 아니냐. 옷은 기본 22년은 입어야 한다. 근검 절약과 관련해서 이렇게 명언을 쏟아내고 있는 한 방송 프로그램이 단연 화제입니다. 김생빈의 은밀한 영수증. 돈은 안 쓰는 게 스마트한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영화는 명절에 봐라. 설득 영화. 2,000원, 4,000원, 6,000원, 8,000원, 12,000원, 2만원, 2만원. 우리 저축해. 통장 요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남한 방송계에서 손꼽히는 저축 왕이죠. 희극인 김생민 씨가 진행하는 방송인데요.
이 방송은 시청자가 보낸 한 달 동안의 영수증을 검토해서 돈 쓰는 습관을 진단하고 저축 목표를 이루려면 씀씀이를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 또 얼마를 저금해야 하는지를 조언해 줍니다. 시청자가 보내온 영수증을 보면서 안 써도 될 돈을 썼으면 어리석다 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죠. stupid 이렇게 꾸짖고요. 저축을 했거나 검소한 소비를 했다면 잘했다 라는 뜻의 great 이라고 칭찬을 하는데요. stupid과 great은 2017년 가장 사랑받는 유행어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감자 과자를 사네요. 15만 원어치. 오, 너무 세다. 슈퍼 스튜피드. 스튜피드. 슈퍼로얄 그레이트 드립니다. 소비를 부추기는 여행과 음식 소개가 대세를 이루는 한국의 예능 방송 중에서도 독특하게 절약을 화두로 내세운 방송.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는 희극인의 이야기 그 자체도 재미있죠. 하지만 무심코 했던 소비를 반성하게 한다는 평가 속에 절약은 궁상이 아니라 작은 성공의 비결이라는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소비만 하면서 저축해야 한다는 김생민식 절약법이 각광받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정반대의 소비 방법인 욜로 역시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욜로는 미국에서 처음 등장해 유행한 단어인데요. 한 번 사는 인생 이런 뜻의 문장을 줄임말입니다. 미래를 걱정한다기보다는 현재를 즐긴다 이런 의미죠. 한 번뿐인 인생,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미루는 대신에 지금 당장 행복하기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소비하는 삶을 지향합니다. 사실 나만의 5, 60대는 적은 금액이라도 꼬박꼬박 저축하고 내 집 마련 그리고 노후 설계 같은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욜로에 열광하는 청년층에게는 먼 미래보다는 현재가 더 중요해진 거죠. 20, 30대 성인 남녀 830명을 대상으로 욜로에 대한 생각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어서 이런 응답이 많았습니다. 욜로 하다가 골로 간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생길 정도로 남한 청년들의 소비는 욜로와 절약 이렇게 양극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신이 번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죠. 하지만 계속 이렇게 양극단으로 나뉜다면 사회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욜로는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고 쓰지 말고 아끼자 이런 심리는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한 청년들 사이에서 다 쓰거나 아니면 아예 안 쓰는 이런 소비 심리가 동시에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니 욜로처럼 소비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더욱 아끼게 된다는 건데요. 욜로와 절약 이 둘 중에서 무엇이 옳다고 누구도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박성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